문자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정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문자열은 수정 불가능한 변수. 그래서 멤버를 이렇게 따로 수정할 수는 없고 뭔가 제공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수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타입 변경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A에다가 5.6을 넣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찍으면 S는 str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 5.6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셔요. 만약에 A는 5.6이고 B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전혀 다른 의미예요. 여기는 숫자 5.6이고 여기는 문자열 5.6입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전혀 다르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B의 0번째가 5고 예를 들면 B의 0번째는 5고 B의 1번째는 점이고 B의 2번째는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그런 식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냥 전체 A라는 전체가 플랫 실수형 5.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를 5.6이라고 해놓고 얘를 이렇게 str 하면 str 문자열로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찍으면 5.6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얘는 문자열 5.6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타입 변경을 하는데 뒤에서도 나올 거지만, 그래서 A에다가 B에다가 AAA 이렇게 문자열을 넣어놓고 이거를 제가 B를 인티저로 좀 바꿔주세요. 인티저로 바꿔주세요. 이거는 에라죠. 왜냐하면 이 AA를 숫자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에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문자열인데 10이라는 걸 넣어놓고 이걸 바꿔주세요. 그럼 이거는 바꿔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10 이렇게 있는 것과 10 있는 것과 이렇게 10 있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다른 건데, 이게 10일 때는 이거를 숫자로도 바꿀 수도 있고 문자열 1, 0으로도 바꿀 수 있지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정말 문자가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숫자로 바꿀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 에러가 나옵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스케이프 문자죠. 이스케이프 문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엔터를 나타내는 뉴라인, 역슬래시 n,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건. 그다음에 탭을 나타내는 역슬래시 t, 그다음에 역슬래시 자체를 나타내는 역슬래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싱글 쿼테이션을 문자로 만들고 싶을 때 역슬래시 싱글 쿼테이션 혹은 역슬래시 더블 쿼테이션,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문법의 기호로 사용하는 애를 문법의 기호가 아니라 정말로 그 문자열로 쓰고 싶을 때, 그럴 때 이런 이스케이프 문자라는 걸 쓰죠. 그래서 역슬래시는 정말 역슬래시, 지금 원화 표시되어 있는 게 지금 다 역슬래시죠. 네. 그래서 요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안에 막 역슬래시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R이라고 밖에다가 이렇게 로우의 약자죠. 붙여주면 이제는 더 이상 역슬래시가 어떤 특별한 역슬래시가 아니라 정말 문자열 역슬래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재밌는, 처음 보시면 재미있다고 생각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 좀 해보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A는 1이고 B는 2면 A 더하기 B는 3이죠. 네,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문자열, A는 이렇게 돼, 이런 문자열, B는 이런 문자열일 때 A 더하기 B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럴 때 A 더하기 B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네, 실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위에 게 그냥 먹은 거죠. 이걸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문자열이 앞에 문자열에다가 뒤에다가 문자열을 붙여줘요. 네, 이거 문자열 연산을 할 때 더하기 연산이 앞에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동작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숫자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준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 문자열이라서 이렇게 뒤에다 붙여준 거예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고 원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나중에 클래스를 배우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동작하는지를 저희가 배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편리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 C를 만약에 100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C를 넣는 거.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A는 문자열이고 C는 숫자인데 이걸 더해달라니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타입을 지키는 그 랭귀지라서 그렇습니다. 타입을 명확하게 막 혼용해서 쓰지 않습니다. 연산을 할 때는 타입을 정확하게 지켜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곱하기 50.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곱하기 50을 하면 이퀄 50개를 옆으로 쭉 붙여주는 거예요. 이퀄 50개를 쭉 붙여. 나중에 우리 프린트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많이 써요. 뭐 이런 식으로 프린트 이런 식으로 쓰고 요 사이에다가 프린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쓸 때 이런 식으로 프린트 할 때 이렇게 쓰죠. 만약에 곱하기가 없었다면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길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개수 세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만 해놓고 곱하기 100개 해줘. 네. 이러면 100개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느낌도 있지만 유용하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연산일 때는 더하기와 곱하기가 다르게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 빼기 안 되죠? 네, 그 문자열 연산일 때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더하기나 곱하기 이런 것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누기? 네, 안 되죠. 그럼 이게 더하기는 되고 곱하기는 되고 나누기는 안 되고 빼기는 되고 외우는 거냐? 절대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외울 필요도 없고 외워서도 안 됩니다. 그냥 만약에 궁금하시면 프로그램은 좋은 게 답이 있어요. 항상 해보면 돼요. 해보면 안 되는구나. 저도 이런 거 전혀 외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해보는 거예요. 되네? 되네? 그럼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곱하기는 안 되죠. 곱하기 하면 뒤에 몇 개 이걸 써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서 원리만 알고 있으면 해보면서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요거는 범용적으로 파이썬, 문자열, 리스트,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패키지 배울 때 늘 쓰는 방법입니다. 늘 쓰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문자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A의 0번째는 뭐야? 이건 아까 봤죠? 1번째는 뭐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슬라이싱이라 그래서 범위가 돼요. 예를 들어서 0번째부터 콜론입니다. 문법적으로 10번째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죠. 근데 앞에 생략 가능해요. 0을 생략하면 처음부터 10번째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뒤에 생략하면 두 번째부터 끝까지. 네, 외우는 거 아니죠?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단 주의할 게 이 뒤에 숫자가 있으면 이거는 5 미만입니다. 5 미만.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슬라이싱이나 연속된 변수를 나타낼 때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앞에 거 이상 뒤에 거 미만. 2 이상 5 미만 이렇게 됩니다. 근데 2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다 0번째부터 출발하죠. 0번째, 1번째, 2번째.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말을 쓸 때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말을 안 써요. 일부러. 첫 번째는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조금 약간 이상하지만 그런 일부러 표현을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카운팅 할 때 우리는 늘 0부터 시작합니다. 0번째, 1번째. 그리고 뒤에는 5라고 쓰면 5 이하 아니고 5 미만, 5 미만. 네. 10이라고 돼 있으면 10 미만. 생략하면 끝까지. 그러면 둘 다 생략하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죠. 전체.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 한번 볼까요? B는 A. 이렇게 하면 그 C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B를 찍어도 이렇게 나오고 C를 찍어도 이렇게 나오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문자열이 A가 그래서 A, B, C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A는 A, B, C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만약에 B는 A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B는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C는
A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순간 C는 얘가 그대로 카피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의미예요. C와 B는 똑같이 B도 A, B, C를 나타내고 C도 A, B, C를 나타내지만 이 A와 C와 B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얘는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얘는 카피가 돼서 전혀 다른. 이거를 확인해 보려면 A를 이 부분을 물론 얘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이 리스트에서도 나중에 한번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에는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좀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담았어요. 편리한 기능들을 많이 담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배울 게 많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익숙해진 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서 쓰세요. 네,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리한 기능이 많구나. 우리를 도와주는 기능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필요할 때 찾아서 쓰시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템플릿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를 이게 좀 복잡해 보여서 좀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프린트를 하고 싶은데 A는 100, B는 200 이렇게 프린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됐죠? 그래서 A는 보통 우린 A에 변수가 담겨 있잖아요. B는 2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렇게 변수를 바꿔가면서 여기는 100이었다가 200이었다가 300이었다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데 여기는 계속 요 A는 100이 아니라 A에 실제 있는 값을 찍고 싶은 거예요. A에 들어있는 값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A는 그러나 이걸 출력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하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변수를 찍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문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요 안에가 어차피 문자열이니까 따로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길게 빼놓고 볼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얘는 문법적으로 중괄호라는 문법을 제공해요. 중괄호라는 문법을 제공하고 요 전체가 문자열이죠. 그래서 문자열 .format이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다 AB를 넣어주면 이렇게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AB가 바뀌면 바뀐 게 찍힌다는 거죠. 요걸 저희가 하고 싶어서 요 문법을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조금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AB를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여기를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놔두고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를 인덱스를 줘요. 0번째, 1번째 그러면 이렇게 지키는 거고 뒤집어서 1번째, 0번째 이러면 AB가 뒤집어서 지키는 거죠. 1번째, 1번째라고 썼네요. 1번째, 0번째 이렇게 뒤집어서 찍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저희가 줄 수 있어요. 당연히 2번째 이러면 에러죠. 왜? 이 포맷 뒤에 A가 0번째, B가 1번째, 2번째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인덱스를 나타냅니다. 인덱스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겠죠. 순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포맷은 이것도 보면 앞에 미리 요 템플릿이라는 걸 문자열을 적용을 해놓고 그거를 점 포맷을 쓴 거예요. 점 포맷. 똑같죠,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거 점 포맷을 쓰나 템플릿이라는 곳에 저장을 하고 그거 점 포맷을 쓰나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 있는 게 이게 A 대신에 들어간 거고 이게 B 대신에 들어간 거고 이게 C 대신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0번째, 1번째, 2번째 그리고 얘는 소점 둘째 자리까지 요거는 문자열을 찍어줘 그런데 없어도 돼요. 요건 숫자를 찍어줘 그런데 없어도 됩니다. 요 달러는 뭡니까? 달러. 그냥 달러예요. 달러는 특수기호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찍고 싶은 거죠, 지금. 네. 그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 밑에 나오는 게 이제 문자열 합치기라고 돼 있어요. 문자열 합치기. 요거는
컴마를 중심으로 A, B, C, D를 합쳐줘. 이런 뜻입니다. 컴마를 중심으로 A, B, C, D를 합쳐줘. 컴마를 중심으로 A, B, C. 그러면 A, B, C 사이사이에 컴마를 넣어달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뒤에가 이렇게 문자일 뿐만이 아니라 열거형 변수면 다 돼요. A, B, C, D를 컴마를 중심으로 합쳐줘. 이렇게. A, B, C, D를 컴마를 중심으로 합쳐줘. 요거는 소개만 보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갖다 쓰시면 돼요. 어쨌든 조인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뭔가 문자를 합치는 기능이야. 근데 앞에 뭘 기준으로 합칠까를 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나누기도 있겠죠. 나누기, 합치기가 있으면. 요거는 이렇게 있는데 A.A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 A.스플릿, A를 나눠달라는 거야. 뭘 중심으로? 콜론을 중심으로 나눠줘. 그러면 데이터가 4개가 생기겠죠. 얘는 기본적으로 4개를 리스트로 돌려줍니다. 리스트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리스트는 열거형 변수라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아주는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몇 개 더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거 좀 따로따로 띄워놓고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A가 그냥 하이가 아니라 앞뒤에 스페이스가 붙어 있습니다. 하이. R 스트립, 오른쪽 스페이스를 지워줘. L 스트립, 왼쪽 스페이스를 지워줘. 그냥 스트립, 양쪽 스페이스 지워줘. 이렇게. 대신에 주의할 게 가운데 거는 안 지워집니다. 이렇게. 이거는 자체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운데 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스트립은 대부분 이렇게 양쪽을 벗겨내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 데이터를 갖고 오면 이렇게 양쪽에 스페이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문자열의 양쪽에 있는 스페이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좀 쓸모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워주는 그런 방법. 뭐 이런 게 뭐 엄청 많습니다. 이게 지금 뭐 아마 이만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개만 드리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뭐 이런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있으면 어퍼, A.어퍼 다 대문자로, A.로워 다 소문자로. 아마 타이틀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타이틀 없나요? 타이틀. 네, 타이틀이 있네요. 타이틀은 대문자. 맨 앞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아이죠. 예를 들어서 A, B, C, D 있으면 앞에만 대문자로 이렇게 타이틀이라는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다네요. 뭐 이렇게 설명이 있죠. 네, end with 요거, 뭐 format 아까 배웠던 거, replace, split, 뭐 strip 이런 애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나올 때마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참고적으로 제가 ASCII 코드, 유니코드, UTF-8, CP9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나중에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설명을 미리 조금 드리려고.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법은 원래 숫자를 갖다가 기호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67은 A, 68은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표를 만들어 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바이트의 ASCII 값, 예를 들어서 그 알파벳 이런 애들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그 한글 같은 애, 다국어인 경우에는 그렇게 조그만 그 한 바이트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드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쓴 게 EUCKR, KS5601 이런 이름으로 돼 있는 애들을 우리가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MS 쪽에서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들이 코드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런 애들을 그 코드 페이지 이름이 CP949 페이지입니다. CP949 페이지. 이거 MS에서 만든 코드표인데 우리로 치면 KSC5601입니다. KSC5601. 그래서 코리아 스탠다스 코드표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거의 99.9% 가져다가 MS 애들도 코드표를 만들었고 이름이 걔네들 나름대로 CP949예요. 근데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할 때 이게 워낙 유명한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CP949. 그다음에 UTF-8은 뭐냐면 코드표가 유니코드라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의 어떤 단어들 저기 어디 오지 아프리카 방언까지 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 굉장히 큰 코드 페이지입니다. 근데 얘는 워낙 크다 보니까 그대로 쓰지 않고 UTF-8이라는 어떤 그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써요. 압축을 해서. 그래서 UTF-8이냐 UTF-16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압축하는 방법이다. 그거의 근본은 유니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SCII 코드는 알파벳을 나타내는 애이고 그 다음에 한글 같은 애들은 KS5601 우리나라에서 정한 거죠.
근데 그 페이지를 그대로 MS 애들이 만들어서 썼는데 걔는 CP9499라는 코드 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이 방법으로 쓰냐. 그 다음에 더 많은 다양한 이제 범용화시키는 애가 있는데 걔가 유니코드입니다. 근데 유니코드는 너무 길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지 않고 UTF-8이라는 방법으로 압축을 해서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할 때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한글이 아닌 알파벳은 상관없어요.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글이나 다국어일 때만. UTF-8이냐 CP949냐 이 두 개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읽을 때 예를 들어서 리드할 때 하고 라이트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쓸 때 파일에다가 쓸 때 리드는 파일로부터 읽을 때죠. 그래서 우리가 리드할 때 인코딩 옵션을 UTF-8로 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받은 파일이 UTF-8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파일을 라이트할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UTF-8로 할래? CP949로 할래? 물론 우리 입장에서 한글이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영문이면 둘 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이나 다국어가 포함되어 있을 때만 그 양식 코드표를 UTF-8을 쓸래? CP949를 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불행히도 보통 대부분 리드 옵션이 뭐 우리 나중에 뭐 pd.read 언더바 이런 거 배울 거예요. CSV 하고 파일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뒤에 인코딩 옵션이란 걸 줘요. 인코딩 옵션을 항상 UTF-8이냐 아니면 CP949냐 이런 코드를 많이 볼 거예요. 이게 다국어를 표현함에 있어서 내가 파일을 받았는데 걔가 UTF-8로 돼 있는데 이걸 CP949로 읽으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파일이 뭔지 보고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반면에 toCSV라고 하면 이건 파일을 라이트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인코디를 UTF-8로 하는 거는 내가 UTF-8을 쓰겠어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CP949를 주면 CP949를 쓰겠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코딩 옵션을 안 주면 디폴트가 먹겠죠. 근데 이 디폴트가 달라요. 윈도우즈는 CP949가 디폴트고 맥이나 리눅스는 UTF-8이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OS가 달라지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파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그 사람은 맥을 써. 그럼 파일이 다 깨져서 안 보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인코딩 옵션을 주는 걸 선호합니다. 인코딩을 줘서 이렇게 인코딩 옵션을 주면 맥이나 윈도우하고 상관없이 내가 지정한 대로 해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인코딩 옵션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뒤에서 우리 많이 나오니까 그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문자열에 대해서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문자열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리스트를 좀 보려고 그래요. 리스트는 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 리스트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에요. 리스트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인데 가장 일반적인 게 요겁니다. 요거. 쪼개 놓을게요. 네. 요거 C라고 돼 있는 거. 얘는 AA라는 게 0번째 임자, 열거형 변수입니다. 문자열로 된 얘도 문자열이죠. 문자열 데이터를 3개를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문자열 데이터를 3개.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애가 타입이 뭐만 되냐? 뭐든지 다 됩니다. 숫자도 되고 이렇게. 문자도 되고 심지어 섞어 쓰는 것도 돼요. 섞어 쓰는 것도 되고 심지어 리스트 안에 리스트도 됩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도 돼요. 그래서 리스트는 여러 개의 변수를 동시에 한 번에 묶어서 갖고 다니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빈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빈 리스트. 빈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꺽쇠에 아무것도 안 주면 빈 리스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빈 리스트 찍어볼까요? A 찍어보면 이렇게 빈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를 찍어보면 이렇게 1, 2, 3, 4, 5가 들어있는 거죠. C를 찍어보면 이렇게 A, B, C가 들어있습니다. 요
대괄호 요게 리스트를 만드는 문법이에요. 리스트를 만드는 문법. 그러면 이렇게 찍어보면 여기까지 할까요? A의 0번째는 1입니다. A의 1번째는 2죠. A의 1, 0, 1, 2, 3, 4, 5번째는 뭘까요? A, B, C, D라는 리스트. 요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죠. 요걸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파이썬은 마이너스 인덱스를 제공해요. 마이너스는 뒤에서부터 첫 번째. 근데 마이너스 쓰지 마세요. 그냥 앞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마이너스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남들이 쓴 거 이해는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인덱스가 있구나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슬라이싱 제공합니다. 슬라이싱. 여기 보면 이렇게 하면 0 이상 4 미만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근데 요것도 가능한 거죠. 0 이상 4 미만인데 두 칸씩 띄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1, 2, 3, 4지만 여기에 두 칸씩 띄어 그러면 1, 3 이렇게 뛴다는 거죠. 점프를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없으면 1이 생략된 거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가끔 씁니다. 그다음에 A의 5번째 그러면 이거죠.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다시 2번째면 0, 1, 2 다시 2번째면 C 하나 가져오는 이런 식이겠죠. 네.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B는 A의 5번째 그랬습니다. B는 A의 5번째가 이거죠. 그럼 B가 A의 5번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B의 0번째를 K로 바꿨어요. 그리고 A를 찍어봤더니 여기가 바뀐 거죠. 네, 요게 지금 상황이 계속 설명드린 거라서 인지를 하실 텐데 지우고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요.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보면 A가 1, 2 어쩌고저쩌고 요 안에 A, B, C 이렇게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아이예요. 근데 제가 B는 A의 5번째 그러니까 B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얘를. 그리고 나서 B의 0번째를 갖다가 K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K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A를 찍어보니까 A는 여기니까 요게 K로 바뀌어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런 식이 아니고 카피가 일어났다면 B가 카피가 일어났다면 이게 그대로 이쪽으로 카피가 됐겠죠. 그러면 여기를 K로 바꾼다고 해서 원본이 바뀌지는 않겠죠. 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B는 A의 5번째하고 B의 0번째를 K로 바꿨더니 실제 A의 여기가 K로 바뀌었더라. 네, 이걸 보여드려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카피를 발생시키려면 이렇게 딥 카피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만약에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C의 1번째를 M으로 바꾸니까 여기 바뀌었죠 지금. 그러나 A는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안 바뀌고. 이거는 왜냐하면 카피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얘는 여기에서 C는 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대로 카피가 일어나서 그대로 오고 C가 얘를 가리키는 거고 C의 이 부분을 바꿔봤자 이 부분을 M으로 바꿔봤자 여기에는 영향을 안 준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간단해 보이지만 나중에 실제 데이터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본을 바꾸느냐 카피본을 바꾸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연산자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A 안에 1이 들어있니?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달라는 거예요.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그 다음에 A 안에 1이 들어있지 않니?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 들어있지 않니니까 false죠.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1이. A 안에 여기에 1이 들어있죠. 네. 멤버 중에. 그래서 in과 not in도 굉장히 많이 쓰는 아이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겠죠. 만약에 A 안에 1이 들어있으면 프린트 이거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 YY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XX가 찍히겠죠. 만약에 이게 not in이었으면 false가 나올 테니까 YY가 찍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불리언 연산자를 쓰는 거죠. 네. 나중에 뭐 if 문할 때 더 자세히 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펑션이라 그래서 기능입니다. 기능. 네, 펑션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뭔가 연산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더하기 하는 연산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프로그램을 안 짜도 미리 누군가가 여기 더하기 하는 연산을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1하고 2하고 3을 주면 이걸 3개를 더해서 답은 6이야. 이걸 더해준 애를 썸이라는 애로 만약에 짜놨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썸하고 1, 2, 3 이렇게 주면 리턴 값을 받아서 쓰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립니다. 내가 여기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쪽으로 가서 뭔가 실행을 하고 결과를 나한테 줘.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저희가 펑션, 함수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무슨 기능을 하고 싶은데 그걸 미리 만들어 놓고 인자를 줘서 그 결과를 받아서 쓰는 함수, 이런 애들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제를 몇 개 볼 거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쓰다 보면 메소드란 말도 써요. 메소드가 똑같아요. 함수하고 기능이 99.9%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용어를 나눠서 쓰느냐? 이렇게 바깥에 범용적으로 쓰는 아이들은 함수라 그러고, 우리 아까 이런 거 봤었죠. ss.replace 이런 거 봤었죠. 이런 애들은 똑같이 함수인데 요 sas라는 안에 들어있는, 속해 있는 아이입니다. 이런 애들은 기능은 똑같지만 우리가 이걸 구별해주기 위해서 바깥에 범용적으로 쓰는 애들은 함수, 나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애들은 메소드 이렇게 씁니다. 요거 나중에 뒤에 내일 그 다음번 시간에 클래스라는 걸 배우면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만 알아두고 갈게요. 펑션과 메소드가 있는데 기능은 똑같은데 위치하는 곳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용어로 바꾸어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펑션을 소개를 드리면 이런 거죠. 랭이라는 펑션 누군가가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a를 주면 a의 길이가 얼마니? 이렇게. 사실 길이라고 보다는 멤버의 수가 얼마니? 이렇게 세는 거죠.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 전체는 하나입니다. A 입장에서 보면 얘는 전체가 하나죠. 물론 A의 5번째 입장에서 보면 얘네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입장에서 보면 얘가 하나의 아이템이죠. 그래서 하나, 5, 6, 7, 8, 9. 네, 그래서 랭은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썸은 다 더해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안 되는 이유가 B를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문자열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B가 이게 아니고 이건 답이 나오죠. 네. 근데 얘는 B가 문자열이 아니라 그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B가 뭐였냐면 B가 이거죠. 네. 그래서 B를 찍어보면 썸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맥스 값은 가져올 수 있다. 맥스 값은 뭐냐면 이 문자들도 다 안에 보면 아까 코드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값, 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은 값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del은 a의 0번째를 지워줘, 이런 뜻입니다. 그럼 확인을 해보려면 a를 찍어보면 되겠죠. 네, 여기 1 없어졌죠. 1. a의 0번째가 지워졌습니다. 네, 메소드는 차이점이 있죠. 얘는 뭔가 함수 이름하고 a나 b를 인자로 줬죠. 얘는 a가 우리 데이터예요. a.뭐뭐뭐, a.뭐뭐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a의 append 10 그러고 찍어볼까요? 만약에 그러면 10이 여기 추가됐죠. 네, 이런 식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소트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섞여 있어서 그렇죠. 섞여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는 여러 가지 테이블 다 섞어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먹는 메소드도 있고 에러가 나는 메소드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네, 리버스는 지금 먹었죠. 그럼 A를 찍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뒤집혔죠. 원래 2, 3, 4, 5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뒤집혔습니다. 네. remove 1. remove 1은 지금 1이 없죠, 지금. 그래서 remove 2를 해볼게요.
그러면 2가 지워진 거예요. 찍어보면 2가 없어졌죠, 지금.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면 무슨 에러인가 이거를 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이 안에 뭐가 몇 개인지를 줘야지 지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10이 몇 개야, 9가 몇 개야, 뭐 이런 식으로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 지금 에러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러가 나면 잘 읽어보면 저희가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의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합치는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b에다가 extend라는 함수가 있어서 4, 5를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것도 가능해요. b에다가 더하기 연산자를 해가지고 뭐 5, 6 이렇게도 가능한 거죠. 근데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실 때 가능하면 extend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요렇게 하면 요 전체가 뭐 5개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b가 100만 개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를 100만 개를 카피를 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능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주어진 메소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요거를 제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더하기 연산자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가능하면 extens를 쓰는 게 좋다. 이제 뭐 이런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데이터로도 쓰지만 어떤 함수에 나중에 우리 패키지를 배울 때 함수를 남들이 만들어 놓은 함수를 가져다 쓸 거잖아요. 거기다 주어지는 인자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떨 때 쓰냐면 함수를 만든 사람은 하나의 인자를 받기로 원하는데 우리가 2개 이상을 주고 싶을 때는 리스트로 묶어서 주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물론 함수를 만드는 사람도 2개 이상을 오는 걸 예상을 하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함수의 인자를 줄 때 하나를 받기로 원하는 인자 자리에 2개 이상을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열거형 변수로 된 리스트로 데이터를 묶어서 주면 된다. 뒤에서 아마 좀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저희 튜플도 좀 보려고 해요. 튜플은 미리 좀 말씀만 드리면 리스트하고 90% 이상 똑같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수정 불가능한 변수예요. 무슨 뜻이냐면 안에 멤버를 바꿀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안에 리스트는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리스트는 1, 2, 3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요거를 4로 바꿔줘, 이게 가능한 거죠. 튜플은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4로 바꿔줘, 이거 안 됩니다. 그거 말고는 거의 비슷해요.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놨느냐? 이 데이터를 수정 가능하게 이거를 만드는 거, 우리 말고 파이썬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수정 가능한 변수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퍼포먼스도 더 떨어지고 작업량도 많고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냥 한 번 만들면 딱 고정, 이게 훨씬 더 편리하고 만들기 쉽죠. 근데 데이터에 따라서 수정 가능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고, 만약에 수정 가능하지 않은 걸 네가 알고 있다면 튜플을 쓰려는 거야. 그래서 선택적으로 데이터 둘 다 리스트로 다 쓸 수 있지만 리스트로 쓰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하니 만약에 네가 변수가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딱 고정된 변수라면 튜플을 쓰세요. 그렇지 않고 변화해야 되는 변수라면 리스트를 쓰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튜플은 리스트와 거의 닮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생성 방법도 리스트 대신에 튜플. 얘는 아까는 우리 대괄호였죠. 차이점이 아까는 대괄호였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소괄호입니다. 소괄호. 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차이가 있다면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제일 먼저 요겁니다. 요거를 잘 보시면 문법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만약에 이게 만약에 리스트였다. 그러면 A는 1, 2, 3 이렇게 하거나,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리스트는 2개 이상의 변수를 담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만 담겠다는 거야. 비록 담는 그릇은 여러 개를 담을 수 있지만 멤버를 하나만 두겠다는 거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거. 그래서 A를 찍어보면 그냥 하나만 있는 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리스트.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당연히 2개 있는 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튜플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튜플. 근데 나 이렇게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당연히 리스트 하나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얘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 가로가 없어졌죠, 지금. 이거 무슨 뜻이냐면 생각해보면 우리 아주 오래도록 수학에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1 더하기 2나 이거나 괄호에 1 더하기 2나 이거 같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1이나 괄호에 1이나 똑같잖아요. 전통적으로 똑같다는 거고 프로그램에서도 이 괄호라는 거는 뭔가를 묶어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인티저 하나. 이렇게 하면 튜플인데 멤버가 1인 튜플 하나. 이렇게 다르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부터 쓰는 규칙을 바꿔서 야 이거는 튜플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다르게. 그러면 이거는 튜플인데 멤버가 하나구나. 이렇게. 리스트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애초에 꼭 이 대괄호가 이걸 안 해도 이거와 리스트 자체는 원래 1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튜플은 소괄호를 쓰다 보니까 소괄호는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걸 같게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구별을 해주려고 컴마를 쓰게 된 거예요. 이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튜플을 쓸 때 멤버가 하나짜리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B가 그냥 숫자 1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컴마를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뭐 그럴듯하죠. 원래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까지만 써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튜플이 된다는 거예요. 표시도 이렇게 컴마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안 해주면 그것도 헷갈리니까.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튜플의 특징이 한 가지 더. 얘는 원래 1, 2, 3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잖아요. 이게 정석인데 제가 이 괄호를 생략해도 이게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생략해도 똑같네? 이 정도가 아니라 패킹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상황이 맞으면 튜플은 얘를 묶어준다. 그 다음에 언패킹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B는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C는 B 이렇게 하고 C를 찍어볼게요. 그럼 그냥 똑같잖아. 1, 2, 3.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 D, E 이렇게 해놓고 찍으면 C는 1이에요. D는 2고 E는 3인 거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1, 2, 3이 원래 3개의 멤버를 가진 튜플이잖아요. 근데 이 왼쪽에 이렇게 내가 할당받는 변수를 3개로 쪼개놓으면 얘가 튜플이 쪼개져요. 스스로 언패킹이 일어나면서 C, D, E에 각각 하나씩 박히는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파이썬에서 굉장히 다른 랭귀지에 없는 좀 특별한 문법이고 굉장히 편리성을 나타내요. 나중에 우리 함수 배울 때 배울 건데 이 패킹과 언패킹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쓰기보다는 이 함수나 이런 거를 리턴 값 같은 걸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랭귀지의 함수는 리턴 값을 하나만 쓸 수 있으나 파이썬은 2개 이상도 가능하다. 근데 사실은 파이썬도 리턴 값은 하나예요. 리턴 값은 하나인데 튜플을 리턴하게 하는 거죠. 근데 받을 때 쪼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함수할 때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게 튜플의 패킹과 언패킹을 이용해서 문법적으로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 차이점은 이렇게 멤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튜플은 수정 불가능한 변수예요. 네. 지우는 것도 안 됩니다. 멤버 하나 지우는 것도 안 돼요. 네. 이런 거죠.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1, 2, 3의 튜플인데 XY 짓을 쪼개서 받으면 쪼개서 받아진다는 거예요. 하나씩 쪼개서 한 번에 찍어서 그런데 티가 좀 안 나네요. X 먼저 찍고 Y 찍고 이렇게 찍어보면 쪼개져서 받을 수 있다.
대신에 이렇게는 만약에 이거를 K에다 한 번에 받았어요. 그리고 K를 찍어보면 얘는 튜플이죠. 네. 왼쪽에 받는 변수가 하나면 튜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받는 변수가 쪼개져 있으면 쪼개서 들어가는 거죠. 외울 필요 없으세요. 그냥 뭔가 튜플은 쪼개졌다 합쳐졌다 패킹과 언패킹이 상황에 따라서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함수에서 지금 그 예제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함수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튜플을 이용하면 이런 편리한 것도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XY가 1인데 XY를 지금 바꾸는 코드예요. 이게 지금 XY가 1인데 XY가 1로 바꾸는 코드. 이거 다른 랭귀지에서는 이게 쉽게 이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X를 템프에다 받아놨다가 Y를 X에다 넣고 다시 Y를 템프에서 받아온 걸 넣고 뭔가 중간 변수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소스로도 두세 줄이 되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편리한 문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새로운 문법이 아니라 패킹과 언패킹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쓰면 원래 빠져 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패킹이 일어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요게 튜플이 됐다가 요쪽에 할당하려고 봤더니 또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언패킹이 일어나면서 쪼개집니다. 결과적으로는 X에 Y가 들어가고 Y에 X가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튜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개 좀 타입이 남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파이썬에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아이들 뭐 인티저나 플랫이나 이런 애들은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트나 튜플 저희가 흔히 열거형 변수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변수를 같이 담을 수 있는 변수 리스트나 튜플 이런 애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이 이제 딕셔너리라고 해서 사전 타입인데 이 사전 타입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해서 사전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